2013년 12월 달입니다. 예. 벌써 12월 달인데 2013년 하면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요? 일단 제가 국민정치경제포럼이라는 포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정치와 경제 그런 글을 쓰느라 좀 한 해가 좀 많이 바빴던 해였습니다. 책을 3권이나 냈다는데 예. 글을 많이 쓰시겠네요? 이 글도 일반 교양 서적도 많이 내지만 예. 또 학술적인 그런 논문과 칼럼과 뭐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용훈 우리 박사님은 이게 글이란 무엇인가요? 제 생각과 심장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을 심장을 통해서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글이란 피를 잉크로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가장 제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글로서 표현하는 그런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 2013년 12월 달입니다. 네. 2013년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요? 기억에 남는 일은 워낙 많지만 이제 제 일이 많아서 남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저는 국민정치경제 포럼이라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또 활성화시키느라 노력도 많이 했고 또 개인적인 책과 논문 쓰느라 좀 한 해가 분주했던 한 해였습니다. 책을 많이 내시는데 글을 많이 쓰신다는 건데요. 글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박사님에게? 제게 글이란 이제 생각과 심장의 연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글이라고 한다면 피를 잉크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매우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 해서 이 자리를 만드는데요. 정치란 저희 꿈이자 또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실 정치를 볼 때 어떤 것이 가장 안타깝나요? 일단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그런 관심과 흥미보다는 본인의 안일과 일심만 생각하면서 기득권과 권력만을 가지려는 그런 세태가 자꾸 벌어지니까 국민 따로, 국회 따로, 정부 따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점이 좀 빨리 개혁되고 쇄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신당에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네. 또 하나 핫 이슈가 내년에 정당 공천제 유지냐 폐지냐 관심이 많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 대선 선거 2012년에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고 당론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공천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공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더 챙기기 위해서 또 자신의 기득권과 또 권력을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지방의회를 수석처럼 부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과연 그들이 놓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론으로 합의를 보았지만 민주당 속에 내에 있는 숨은 실력자들, 숨은 기득 세력자들이 과연 그들도 당론에 의해서 합의를 봤지만 아마 많이 불안해하고 폐지를 반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가 만병통치가 될 수도 없고 또 이 두 개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면 일단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고 그 책임 정치로 인해서 정당의 기반을 토대로 할 수 있으며 또 지역 유지나 그리고 영향력 인물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종교인들 또는 돈 좀 깨나 있다는 졸부나 갑부들이 이상적인 막연한 이상주의와 또 절대 권력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난림할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게 정당 공천제이기도 하고요. 정당 공천제를 찬성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당 공천제를 해본 결과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정당 공천제도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자이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독점할 수 있고 또 지방의회를 중앙정치로 예속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후보들이 후보라는 분들이 뛰고 있는데요. 네.
그 후보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 후보들은 어떤 선출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 자기 지역구에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떤 행정들이 있으며 또 그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 분석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자기 지역구에서 움직이는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도 나와야 되고 또 뭐 기본적으로 깨끗한 정치, 깨끗한 지역 관리, 깨끗한 행정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해야 좋은 결과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후보자의 인물과 능력을 보는 것보다는 후보자가 어떤 정당 깃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표권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 그것은 이제 우리는 국민들이 정당 정치에 대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적인 그런 선거 행위가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은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시민들이 자기 자신들도 지역 정책이 무엇이 있고 또 행정이 무엇이 있는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만큼이나 분석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채워나감으로써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해야죠.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해야 좋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정부화 시대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SNS, 카스나 페이스북에 글도 많이 올리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 그 정부 정책이나 지방 정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이용해서 정치인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듣고자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물론이고 정부 유사기관 또 심지어는 주민센터까지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까지도 시민의 발언을 마치 단초적이고 원색적인 발언으로 소음을 치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시민들 역시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채 좀 더 다소 거칠고 감성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 향후 정치의 진로 등을 이제 표방하기 위해서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이용하지만 이 정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정책 사항보다는 가십거리에만 집중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박사님의 정치적 꿈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 역시도 이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면서 그동안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시민들 앞에서 바른 정치 또 바른 정책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 입바른 소리를 많이 하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국가가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럼을 지금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전반 모든 분야를 대한 그런 참여를 시키면서 실정치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정치는 단순히 자기 능력과 인물 중심으로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대로 돈 정치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인지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선거의 당량이 바뀌다 보니까 많은 정치의 꿈을 가진 저처럼 정치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의 좋은 정책 또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도 인지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 저 또한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만 좀 더 저의 자신을 스스로 자기개발을 많이 통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또 길게는 5년, 짧게는 2, 3년 내에 저도 정치 활동을 시민들이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박사님 책도 내시고 강의도 하시는데 시간을 준다면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편안하게 누구든 관심 있는 정치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너무나 많습니다. 예, 많이 예. 시간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근 들어 정부의 각 공공기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행정감찰제도인 시민옹부지원이라는 활동이 다양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독재 정부에 비하면 단순히 이 시민활동 대상이
견제와 제지 수준이 아니라 탄압과 억압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시민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나 설령 안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또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작용될 수 있는 건지 너무 어려워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이 필수적이고요. 또 의사소통 능력도 발달시켜야 됩니다. 예, 저희 국민정치경제 포럼은 2012년 2월에 설립되어 약 2해가 다 되어갑니다. 저희 그 포럼의 그 탄생 배경과 기본 취지는 국가의 대소사를 소위 말하는 특권층인 1등 국민 또는 2등 국민에게만 한정되거나 국한되어서 그들만의 권리와 권리 행사로 특혜와 혜택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인의 특성은 때만 되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때만 되면 나타나서 때만 되면 인사하고 때만 되면 말하고 때만 되면 약속을 하고 때만 되면 공천을 하고 이런 가식적인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 순수하게 믿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정치와 정책, 행정,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그런 일련의 사례들을 좀 더 심도 깊게 먼저 다가와서 접근해서 알아간다면 국회의원들이 때마다 나타나서 하는 모든 발언들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위선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사회적인 상황과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포럼에서는 일반 서민들도 정치 경제에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지역구에 살고 있다면 자기 지역에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떤 행정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 분석하고 파악하여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 분야에도 잘 몰랐던 또 소홀했던 무지했던 부분을 채워가면서 국민 모두가 개개인이 정치 전문가, 정책 전문가, 행정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본 취지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정부 유사기관 또 공공기관 심지어 주민센터마저도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원초적이고 단초적인 발언으로 소음으로 치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국민들도 역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채 다소 거칠고 감정적으로 태도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담긴 목소리의 인식과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담긴 인식과 의식을 자기 개발과 소통 능력으로 변화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국가 운영자로서 주인이자 객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을 주제로 모임을 가지는 교육단체입니다. 곧이어 내년 6.4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들도 이런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내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일꾼이 과연 누구인지 인물인지 능력인지 아니면 정당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다음 기회 있으면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누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